오늘 이와 같이 저희 상조음성 유방암에서 펜프로리춤ab 면역치료 항체가 항암치료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첫 부분은 스티로이드 국내 허가 후 상조음성 유방암 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저와 관련된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은 유방암과 상조음성 유방암의 특징, 그 다음에 조기 상조음성 유방암의 치료 전략, 치료 현황, 상조음성 유방암 치료에서 키토리다의 역할, 키토리다 국내 허가 후 상조음성 유방암 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제가 전반적인 걸 조금 더 리뷰를 해드리고 나중에 박연희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번에 새로 발표된 오버럴 서바이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하고 상조음성 유방암의 특징은 여기 계신 모든 기자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고 우리 환자들한테도 언메니드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시 리뷰를 하면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거나 2위이거나 통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서 1, 2위를 차지하는 암이고 220만 명이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이고 이것은 폐경 전 여성이나 폐경 후 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흔하고 4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미디안 에이지는 53세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약간은 포스트 쪽으로 시프트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40, 50대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여성 연령의 흔한 암입니다. 실제로 위암이나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와 같이 조기 진단 그리고 HPV의 백시네이션과 관련된 암들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유방암은 대장암과 함께 여성에서 증가되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상조음성 유방암은 여성들이 아시듯이 호르몬 수용체가 2개가 있는데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그리고 세포 표면에 있는 헐투라는 표면 단백질의 3개가 모두 다 음성이라는 3개가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타겟티드 에이전트 그리고 헐투를 타겟으로 하는 타겟티드 에이전트에 반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가 중요한 암종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펜프로리춤ab이라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상조음성 유방암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상조음성 유방암은 또 여러 개의 서브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개의 서브타입으로 나눈 중에 이런 이뮨 인플레임드 타입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트랜스크립톰이나 프로티오믹스를 통해서도 AR 리셉터가 발현돼서 루미날과 조금 더 비슷하거나 아니거나 베이잘 타입과 비슷해서 우리가 유전성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는 BRCA1, 2 뮤턴트와 비슷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상조음성 유방암이 왜 무서우냐? 실제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나 헐투 양성은 수술하고 완치가 돼서 재발을 억제하는 특정한 모달리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상조음성 유방암은 항암치료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수술 후에는 항암치료밖에 없었었고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예후가 나쁜 이유는 조기 재발이 흔하기 때문이죠. 요거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박연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인데요. 이 빨간 실선이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의 수술 후 재발 곡선입니다. 보시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나 헐투 양성에 비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항암하고 아니면 항암하고 수술하고 나서 좀 잘 지켜봅시다. 다음에 3개월 후에 봐요. 6개월 후에 봤는데 딱 보니까 재발했어요. 이런 환자들의 상당수가 상조음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상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36개월인데 2, 3년 내에 재발 피크가 가장 많은 암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 선생님들이 모두 다 아시듯이 일단 재발 전이가 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고 예후가 나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생존 기간이나 아니면 유방암 스페시픽 서바이벌과 비교했을 때도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다음 헐투 양성 유방암의 전체 생존 기간 혹은 브레스트 캔서 스페시픽 서바이벌인데요. 뚝 떨어져 있는 게 하나가 보이시죠? 여기 보라색으로 된 거가 3중 음성 유방암이다. 이것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도 다른데 실제로 스테이지 2, 3, 4를 각각 봤을 때 위에 3개 라인과 뚝 떨어져서 하나의 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가 3중 음성 유방암의 커브입니다. 그래서 2기 3중 음성 유방암은 거의 3기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과 비슷하고 3기의 3중 음성 유방암은 4기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과 거의 비슷하게 병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5year 서바이벌을 볼 때 우리가 5년 생존율이 통상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나 헐투 양성인 경우는 이제는 모두 다 거의 90% 혹은 95%인데요. 3중 음성 유방암은 76.9%이고 이것은 1기를 포함한 5year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디스턴트 메타스타스가 가는 순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5년 생존율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3중 음성 유방암의 치료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기 3중 음성 유방암은 현재는 통상적으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 보조요법을 하고 지켜보는 게 현재의 스트래테지이고 조기에 큐어티브 찬스가 높을 때 모든 것을 박멸할수록 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보조 화학요법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할 때 수술 당시에 암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완전 가느냐 아니냐를 표현을 하는데요. 대개는 혹시 선생님들께서 병리 레포트를 보시면 YP-T0, YP-N0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YP라는 것은 네오주번트 후에 우리가 병리학적인 스테이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PT, PN 스테이징을 쓰는데요. 그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암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완전 가느냐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선행항암 치료를 다 하고 수술을 한 시점에서 암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건 환자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떼어낸 수술 조직에 암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조기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이 병리학적인 완전 관해에 도달하느냐 아니냐는 전반적인 것을 좌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초록색 라인은 과거에 항암 치료만으로 완전 완화가 됐을 때 장기 생존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넌 PCR인 경우는 생존 곡선이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1, 2년 사이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방암의 타입에 비해서 PCR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오버럴 서바이벌을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PCR과 또 관련이 되는 거가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인데 이건 수술한 시점에서 재발이나 전이 뭔가의 다른 유방암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 짧으면 오버럴 서바이벌이 짧다. 이벤트 서바이벌이 길면 오버럴 서바이벌이 길다가 조금 더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거가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의 치료는 70년대에 사실은 저희가 서브타입을 몰랐습니다. 서브타입 몰랐을 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약제는 안스라사이클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플라티넘, 기타 등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탁센이 보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네파크리탁셀, 캡사이탑을 사용하게 되었고 2018년이 되면서 우리가 존나이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파프 이니비터인 올라파립, 플라조파립들을 상용화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시점에 이제 저희가 이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펜프롤리주맙 혹은 아테졸리주맙과 항암 치료를 동반하는 치료들을 전이성 암에서부터 개발하게 되었고 실제로 2020년 이후에 우리가 3중 음성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와 함께 이런 이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거가 글로벌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서 이런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한 언met 니드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여전히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란 AC, 팔로우드 바이 탁셀, 파크리탁셀 혹은 도제탁셀 이런 옵션만 현재 여전히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만 거꾸러서
비용도 더 들지도 않는데 카보플라틴만 추가했을 때도 PCR이 45%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사전 신청 요법을 해서 카보플라틴은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위클리 파크팍스의 카보플라틴을 먼저 하고 AC를 시행하는 거가 우리가 키노트 네오즈번트 5위 트라이얼에 사용했던 백본입니다. 근데 이 백본 트라이얼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카보플라틴은 환자가 자기 부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이 선행보조 항암화학 요법에서 보험이 되는 AC 팔로드 바이 탁센, 그다음에 순서를 거꾸로 했을 때 위클리파 카보 AC에다가 펜브롤리주맙을 추가한 거가 지금 키노트 5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키노트 5위가 나오면서 환자의 PCR 레이트이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현재의 상황을 환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이 나온 경우에는 펜브롤리주맙만 나머지 1년을 채워 맞는 게 현재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고요. 넌 PCR인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삼중성 유방암과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크레이티엑스 트라이라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900여 명의 환자에서 트라이를 진행했었고, 수술 후에 캡사이탑인 젤로다라는 약제를 3주 간격으로 8번, 즉 6개월 치료를 하는 것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가 현재 있고, 실제로 그게 표준 치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키노트 5위가 진행되던 시절에는 이 캡사이탑인이 글로벌리 PCR에서 인정되는 치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키노트 5위에서 펜브롤리주맙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그 사이에 이제 진행됐던 거가 올림피아 트라이얼이고, 파프 이니비터를 수술 후에 어주번트로 썼을 때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나온 올림피아 트라이얼에 근거해서 전날 브라카1 뮤테이션이 있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이 펜브롤리주맙에 더하여 올라파립을 추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이나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이성 1차 치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항암 치료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함께 사용하는 게 PD-L1 파지티브인 환자에서의 표준 치료이고, 다른 환자들은 탁센 베이스드 혹은 플라티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컨 앤 서드 라인은 이제 앞에 어떤 치료를 얼마나 했고 어떤 치료에 얼마 간격 사이에 재발을 했을 때마다 환자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에서 키투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잠깐 보시면 펜브롤리주맙은 이뮨 모듈레이팅 이펙트죠. 즉 이뮨 증강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암이 이제 우리 순환세포에 돌아다니다 보면 면역세포에 잡아먹혀요. 그래서 순환세포 중에 한 0.01%만 자리 잡고 전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증강시키는 게 키투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세포가 암을 잡아먹는 거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약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화학요법이 면역 원성을 향상시켜서 실제로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에서 세포가 깨지면은 그게 나 잡아먹어요, 나 잡아먹어라는 신호를 내면서 키투르다가 조금 더 잘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독소루비신, 젬사이타빈, 그다음에 플라티넘 에이전트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런 이뮤노제니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약제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세포주에 이런 약제를 치료해보면 PD-L1 익스프레션이 높아집니다. 그거가 조금 더 PD-L1이 높아진다면 펜브롤리주맙을 사용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는 과거의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로 이런 곡선을 얻은 거를 조금 더 높여서 더 이상 이게 떨어지지 않게, 시간이 가도 PCR이 이르면서 전체 생존 기간 동안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키투르다 국내 허가 후에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아까 잠깐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서바이벌 베네핏을 우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제 중에 하나가 탁센 혹은 젬사이타빈 카보플라틴에 펜브롤리주맙을 추가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을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퍼스트 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곡선을 보시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PDL1이 CPS 10 이상인 경우에 5.6개월을 9.7개월로 연장시켰고요.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은 16개월을 23개월로 연장시켰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디안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쭉 가도 약 한 20% 내외 사람들은 꽤 괜찮게 별일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전에 보지 못하던 그래프이거든요. 3주 음성 유방암에서 3년이 지나도 그래프가 잘 안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들은 과거에 보기는 어려웠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이성 3주 음성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와 함께 펜브롤리주맙을 추가했을 때 메디안 PFS가 5.6개월에서 9.7개월, 그다음 미디안 OS가 16개월에서 23개월로 연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파크리탁셀 혹은 네파크리탁셀, 젠살타빈, 카보플라틴과 함께 펜브롤리주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펜브롤리주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감수하면서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